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크원의 김성미라고 합니다. 이런 융복합 콘텐츠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이런 제작사들의 웰메이드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특히 중국 내의 한류 콘텐츠 시장은 17년도에 약 7조 903억 원, 18년도에는 260조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또 어떤 그 시장 성장성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웰메이드 컨텐츠를 제작한 제작사들의 수익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외 판권 판매 수익 정도밖에는 벌지 못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해외에 있는 동영상 플랫폼 업체나 사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뷰수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을 내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좀 문제점으로다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보고 난 이후에 댓글을 단다던가, 아니면 해당 어떤 뭐 프로그램의 짤방이나 어떤 음짤 같은 거를 수집을 한다던가, 혹은 프로그램 관련된 이벤트에 참석을 한다던가, 혹은 프로그램에 나온 PPL 상품 등을 구매를 한다던가 하는 세컨드 콘텐츠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좀 착안을 했고요. 또한 요즘에 이제 10대, 20대 특히 이제 영타겟들을 보면요,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그냥 모바일로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양방향적으로 뭔가 참여형으로 소비를 하는 소비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영상 컨텐츠의 어떤 수익성을 개선하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의 양방향 소비 문화를 어떻게 하면 결합을 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를 게임의 어떤 인터랙티브 요소와 수익성과 결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점에서 시네마틱 게임이라는 것을 이제 착안을 했고요. 이 부분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어떤 대중성과 게임의 수익성과 양방향성을 좀 결합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외에 이런 IP를 중심으로 한 트랜스 미디어 사업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디즈니에서는 그 머펫 스튜디오, 픽사,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하면서 콘텐츠 확보의 그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기준에 한 80억 달러, 하나로는 약 9조 정도의 대규모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완성도 높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블 스튜디오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요. 마블 스튜디오는 마블 IP를 통해서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고 웹툰, 그다음에 굿즈 사업까지도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다가 수익성을 다각화시키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해리포터 IP가 미주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점차 이 IP 중심의 사업을 좀 펼쳐 나가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해리포터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인기 웹툰인 갓 오브 하이스쿨을 게임화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넷플릭스에서는 기묘한 이야기 3를 게임화 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2020년에는 단순한 이제 게임 형태에서 AR 모바일 게임으로도 좀 진화를 해서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왕자의 게임도 올해 말에 RPG 게임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이미 이제 인터랙티브 드라마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면서 에피소드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음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 녀석은 진짜 거물이네. 어떻게 씻습니까? 먹을까요? 아니 그냥 둘까요? 먹을까요? 포기할까요? 네, 이런 형태가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제작에는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다양한 클립을 매번 다르게 촬영을 해야 되고, 또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어떤 작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다양한 분기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는 페일
이 되는 분기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시점에서는 엔딩을 지어줘야 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작가들이 내러티브 구조의 그런 작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방향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스터디와 학습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북미의 이제 콘솔 게임이 이런 양방향적인 게임들이 좀 많은데요. 실사풍에 헤비레인이라던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그다음에 비욘드 투 소울 같은 게 좀 블록버스터급의 제작비를 들여서 해보시면은 이제 체감을 하시겠지만 거의 실사에 가까운 느낌으로다가 분기에 따라서 혹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지표나 배경 소품에 따라서 클릭을 하면은 그거에 또 관련된 어떤 다른 분기들이 나오고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넷플릭스의 어떤 인터랙티브 드라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자유도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제작할 수 없는 블록버스터급의 제작비가 든다는 점이 좀 스타트업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테이크온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시네마틱 게임이라는 건데요. 도시를 품다라는 게임을 출시하고 나서 이 시네마틱 게임이라는 하나의 포맷을 프레임워크로 해서 다양한 IP들을 소싱을 하면 에셋만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시네마틱 게임을 시리즈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출시를 했었는데요. 방송사나 제작사에서는 게임의 내용이 스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방영과 동시에 게임이 출시가 돼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로는 마케팅적인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게임 업계가 보면 마케팅비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로 들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 드라마를 동시에 하게 되면 공중파에서 어떤 광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는데 제작사나 방송사 쪽에서는 방송에 나간 리소스 외에 뭐 B컷이라던가 비하인드 컷은 절대 쓰지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상권 협의가 되지 않은 일부 배우들의 화면들은 모두 다 삭제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게임을 다양하게 좀 즐길 수 있게 만드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탑 배우들의 어떤 초상권 이슈라던가 그다음에 비하인드 컷이나 어떤 뭐 촬영 때의 소품 같은 거를 이벤트로 사용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한계점과 수익성이 좀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기작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역시나 게임은 이런 리소스나 기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다가 IP를 만드는 게 답이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도시를 품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창작을 하고 촬영을 하고 게임화를 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스토리와 리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화랑이랑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는 이미 소비된 영상과 리소스들을 가지고 게임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드라마, 영화를 본 유저들은 좀 거기에 굳이 과금을 해야 되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출시하게 된 게임이 BTS 월드라는 게임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협의를 해서 방탄소년단의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우스꽝스럽거나 아니면 너무 귀엽거나 좀 편향되게 만들지 않겠다. 이 컨텐츠를 단순히 초상만 활용해서 게임의 수익을 내는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IP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게임을 만들겠다. 그런 부분으로다가 많이 설득을 해서 이제 캐스팅에 좀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이제 방탄소년단 소속사랑 기획 단계부터 많이 얘기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소속사와 협의도 하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이 게임은 아티스트의 어떤 중요한 밸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BTS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속성이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OST를 한번 같이 제작을 해보자. 그리고 직접 방탄소년단이 가창을 해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어떤 진짜 게임의 부가 사업이 아니고 이게 빌보드에도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작품으로서의 OST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다가 OST 프로젝트도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이제 글로벌로 출시를 하면서 그 방탄소년단의 그 어떤 이미지들과 이 게임의 세계관 캐릭터를 담을 수 있는 굿즈 상품도 좀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크원에서 자체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국내와 일본 정도를 퍼블리싱 할 수 있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로 서비스 할 수 있는 퍼블리셔를 좀 접촉을 하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넷마블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글로벌 퍼블리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게임의 룩 자체를 전통적인 어떤 게임의 룩보다는 약간 음악 앱이나 엔터 앱처럼 구성을 해서 게임을 잘 모르는 유저들도 쉽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춰서 설계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아티스트가 유저랑 소통을 함에 있어서 뭐 좋아하는 요소들을 군데군데 많이 좀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뭐 영상 통화라던가 뭐 SNS, 뭐 포토 앨범, 코스튬 다양한 모드들이 있고요. 시네마틱 게임에서 차용을 했던 인터랙티브 에피소드에 대한 것들이 챕터별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하고 반응을 보니까 제일 좋았던 부분은 역시 교감 모드에 있더라고요. 교감 모드라고 하면 이제 뭐 카드나 어떤 스탯이 높아졌을 때 처음에는 문자만 할 수 있었는데 내 스탯이 높아지면 이제는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음성 통화를 할 수 있고 더 스탯이 높아지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뭐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모드보다는 뭔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실제 정말 내가 이 아이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느낌, 소통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는 모드에 있어서 과금도 많이 일어나고 반응도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계로서는 뭐 최초라고 저희도 넷마블에서 들었는데 DRM이라고 이제 캡처나 그러니까 보안적인 이슈를 하기 위해서 이 게임 안에 들어가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캡처를 뜰 수 없게끔 하는 기술을 넷마블과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탑재를 했습니다. 이런 융복합 컨텐츠가 단순히 뭐 어떤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게임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갖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 사업 같은 데 지원을 하면서 좀 플러스 요소로다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하는 IP들이 영상 콘텐츠의 IP를 시작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코어 타겟으로는 영화 드라마의 시청자뿐만 아니고 게임 유저로다가 유저를 확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웰메이드 컨텐츠를 이렇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한류 팬까지도 게임의 어떤 유저로서 확대를 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와 실사의 이 영역에 있어서 게임의 유저들을 좀 확장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게임 시장에서 보면은 게임만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게임과 엔터를 같이 즐기는 유저들도 있을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사실 빅게이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랑 엔터를 같이 이제 즐기는 어떤 시청자들도 있지만 이제 엔터 콘텐츠만 즐기는 빅게이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네마틱 게임이라는 거는 기존의 게이머의 시장은 그대로 두고 이 일부에서 뭐 게이머들도 하고 원래 엔터와 게임을 같이 좀 즐겼던 유저들도 하겠지만 빅게이머 중에서 BTS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혹은 영화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을 게임 유저로다가 게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겠다. 지금 이런 시네마틱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 배우들이 나오고 뭐 어떤 이런 그 아티스트들이 실제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제품이랑 PPL이라던가 수익 모델을 붙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뭐 게임에서 나왔던 소품이라던가 어떤 뭐 제품들을 게임의 상점 같은 데서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적인 기능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소싱해서 하는 시네마틱 게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뭐 BTS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도시를 품다처럼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IP를 창출하는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다 가지고 있어야 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가장 좋은 사례로 보았던 거는 이제 마블 유니버스의 사례입니다. 게임도 즐기고 영상 콘텐츠도 즐기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고, 뭐 음악, 굿즈 이런 다양한 부가 사업도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외부 IP의 소싱만로만 기대서 가는 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양질의 IP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혹은 외부 IP를 소싱함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